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까지 이제 딱 2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제1야당인 통합당은 후보 등록 하루 전인 어젯밤까지 공천을 놓고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첫 공천 작업에서 컷오프 됐다가 재심의와 경선을 통해 부활했지만 공관위의 무효 요청으로 또 배제됐다가 최고위 의결로 두 번째 부활한 후보자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불사조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돌고 돌아 결국 민경욱 후보가 공천 경쟁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어젯밤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 의원을 인천 연수울 지역구 후보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민 의원이 자신의 총선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포함했다는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당 공관위가 공천 취소를 요청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최고위가 이를 기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 의원의 부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 공천에서 컷오프되며 탈락했던 민 의원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의 재검토 요구에 가까스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경선에서 승리하며 부활했었습니다. 하지만 공관위가 다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공천 취소를 요구했고 지도부가 이를 기각하는 막판까지 뒤집기의 연속 끝에 공천이 확정된 건데요.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어젯밤 기각 결정 후 기자들에게 공관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일부 지역구 공천이 수차례 번복된 것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밝히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2번이나 되살아난 민경욱 의원. 본선 무대에서도 불사조 정신이 발휘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난 22일이었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경제 대응 방안으로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 채권 발행을 제안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 대응 국민 지원을 제안합니다.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 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내용은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40조 원을 마련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감면을 추진하자는 구상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하되 지원 대상의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좀 더 실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추가 제안이 나오면 40조 원 규모의 긴급 구호자금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황 대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구상에 통합당의 긴급 구호자금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고 현실화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의 총선 전국까지 겹치면서 주목을 덜 받긴 했지만 오늘은 서해 바다를 지키다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가족과 전우를 먼저 보낸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아픔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늘 평택 이함대 사령부 천안함 선체 앞에서 진행된 10주기 추모식에서는 새로운 천안함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추모 행사를 직접 주관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늘 추모사를 통해 천안함 46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천안함이 신형 한국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영해 수호 임무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한 발언입니다. 이번 조치는 천안함이 다시 우리 바다를 누비며 수호하길 바라는 유족과 관련 단체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늘 10주기 추모식의 규모나 참석자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해군이 지난 12일부터 마련한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는 13,000여 명이 넘는 국민과 장병들이 방문해서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는데요. 사이버 추모관은 내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10년 전 천안함 폭침 소식에 분노하던 초등학생이 이제 어엿한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됐다는 글이 올라와서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천안함 용사들의 충정과 의지를 이어받은 많은 해군 장병들이 다시 천안함을 타고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그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